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이야기가 빠진 게 있는데, 들깨 씨앗은 한 번 구입을 했으면 계속 받아서 그 씨앗을 사용한다. 퇴화가 안 돼. 그런데 잎들깨는 안 돼. 잎들깨는 유전자 조작을 한 거야. 이장님, 들깨 다섯 비법 영상 올라가서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진짜 궁금한 것들이 많으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처음 시작부터 수학까지, 정식하고 수학은 정식이랑 수학할 때 영상님 또 만들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만 그럼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자 선택할 때 깻잎하고 알곡 두 가지 종자를 따로따로 한다. 그렇지. 그냥 잎들깨를 할 때는 뻐꾸기가 물 때 씨를 뿌려도 되고, 그거는 언제나 하셔도 된다. 그 전에 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 알곡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첫 번째가 너무 일찍 심지 말자. 그게 이장님 말처럼 시기를 늦추면 좋아진다, 그 얘기일까요? 늦춘다, 이른다가 아니라 자연의 룰을 잘 몰라서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르다, 빠르다, 뭐, 늦다를 하는지들을 모르겠어. 그걸 알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뭐 1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우리가 있으니까 그 개월수에 아무 때나 심으면 빠른 거고. 그러니까 그 씨앗, 어떠한 그 우리가 식량 작물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 작물은 그 적기가 있다고. 이르다 빠르다 이거를 얘기하면 그냥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들 막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적기를 중요하게 찾아내라,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데 지금 그 적기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갈팡질팡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날짜를 딱 찝어준 거야, 내가. 다수학을 하려면. 직파가 있고 트레이가 있었잖아요. 들깨 직파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하면 좋나요? 정식하지 않고 바로 직파하면. 직파 6월 25일이야, 그냥. 똑같이 직파. 그럼 그때 하면 되지 뭐. 직파야. 그 날짜가 직파 날짜라고. 씨앗이 트레이 들어가던 토양에 들어가던 토양과 함께 만나는 그 날짜가 6월 25일. 그거를 잡아준 거니까. 그 트레이 들어가는 거나 뭐 다 똑같은 얘기야. 그게 씨앗이 땅에 토양과 만났다. 그 날짜를 얘기한 거니까. 혹시 트레이하고 직파하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트레이를 선호하거나 직파를 선호하거나. 직파를 하게 되면은 넓은 밭에 씨앗을 내가 이제 손에 들고서 그걸 돌아야 되잖아. 그래서 씨앗 소비량이 좀 많고, 그리고 씨앗 발화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건을 완전하게 터득을 하신 분이라 그러면 직파 괜찮지. 근데 그것이 터득이 잘 안 되신 분이라 그러면은 직파가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뭐 한 1000평 정도를 직파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일률적으로다가 똑같이 이렇게 확률적으로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냐,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땅에다 심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토양을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갈림길이 생겨. 그래서 모종을 한다 그러면 한 곳에서 1000평에 들어갈 것을 1평도 안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하잖아. 그럼 모종을 일정하게 쫙 키울 수가 있다고. 그렇지? 그런 장단점이. 아주 엄청 많지. 모종을 키우는 것은 그만한 이제 수고가 있는 만큼 그 확률적으로다가 씨앗 발아서부터 모종의 크기, 이거를 일률적으로다가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직파를 하는 것보다는 토양에다가 내서 뿌리 활착이나 이런 거는 좀 충격을 한번 주지만, 밭에서 일률적으로다가 똑같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직파보다는 트레이에다가 파종을 해서 하는 것을 권하지. 직파도 그 나쁜 건 아니야. 좋아. 괜찮아. 새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새의 피해는 피해라고 보면 안 되고, 토양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따로 좀 다뤄야 되는데, 우선은 내가 이제 설명해 줄 게 있어. 새가 밭에 날라와서 씨앗을 파서 먹는다는 것은 거의 제로 상태야.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것은 물론 있어. 콩을 심게 되면 꾸엉 같은 게 날라와서 그걸 정확하게 그걸 파서 먹어. 그래서 농부들이 굉장히 애먹는 그런 것도 좀 있지. 땅콩이나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자잘한 이러한 것들은 걔네들이 오지를 않고, 좀 자그마한 새들이 날라온다고. 걔네들은 충 때문에 날라오는 것이지 그 씨앗을 파먹으러 오지는 않아. 충을 먹으러 왔다가 뒤적거리다가 그거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을 먹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서 자리가 좋다 그러면
목욕을 해. 흙 목욕을 해. 참새들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수십 마리, 뭐 이런 정도로 막 날라오잖아. 보통 수십 마리 정도. 100마리가 넘게 막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한번 쫙 왔다가 거기서 벌레도 먹고 또 목욕도 하고 막 그러고들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걸 피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또 좀 조금 즐길 줄 알면 잘 극복할 수가 있어. 그러면 트레이에 대해서 좀, 트레이는 보통 몇 구짜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깨, 들깨는 깨 종류는 두 종류로다가 보면 되잖아. 뭐 잎들깨든 알곡들깨든 모종을 키우는 거는 200구면은 적당해. 그러면 한 구에 씨앗이 몇 알 정도씩 들어가요? 보통 기준은 하나를 하는 것이 좋아. 하나. 그런데 많으면 3개까지.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이 종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하지 않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가늘어, 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하나를 낸 거하고 5개, 6개를 한 번에 해서 낸 거하고 수확할 때 보면 하나짜리가 수확량이 훨씬 더 많아. 그 깨 송아리도 굉장히 좋고. 아, 그래서 선호하시는 건 하나를 집어넣으시는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많으면 3알. 요렇게. 아, 늦게 파종하는 이유, 여기서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시기를 늦춰서 번식에만 힘쓰게 하는 원리인가요? 이렇게. 그거는 종자마다 자기네가 그 번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날짜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 틀리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바로다가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자연의 그 종자마다의 각자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맞추는 것뿐이다. 그렇게. 그렇지. 그 다음 정식을 할 때 댓글에 질문 답변 주셨잖아요. 심는 주수와 간격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외줄은 30cm 간격, 두 줄은 50cm 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한 20cm에서 30cm 정도를 두면 돼. 그럼 그 밭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밭 두둑이 넓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2줄로 심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는 엇박자로 심는 거지. 50cm 이렇게 쭉 묻다 보면 하나를 중간에다가 심으면 25cm가 되겠지? 중간에서 재게 되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고추 두 줄 하는 것처럼. 그렇지. 같이. 혹시 이게 이런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토질에 따라 심는 간격이 조정되는 건가요? 그거는 분명히 있지. 그런데 에너지농법에서는 토지를 개선하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토지를 다 농부가 어떠한 생산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큰 욕심이잖아. 내 토양을 먼저 만들어 놓은 후에 그 후에 어떠한 작목 재배를 한다라고 계속 나는 이 얘기를 해왔고 그거를 그렇게 실천을 해야 돼. 그러면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떠한 토지라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농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년차와 2년차, 3년차하고는 그 주수 관계는 상관이 없고 그런 관계가 없어. 간격은 상관없다. 토질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뭐 지금 질 땅이냐, 이렇게 마사토 쪽이냐, 아니면 모래 땅이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에너지농법에서 그거를 따지질 않아. 유기물 함량이 많다 그러면 질 땅이고 모래 땅이고 관계없이 진행한다거든. 제가 2모작하고 3모작 이야기 하신 것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수확은 언제쯤인가요? 라고 하시고 깻잎 수확 후 마늘을 심을 수 있나요? 이렇게. 깻잎은 아니고 들깨 수확. 네. 들깨 알곡 수확을 하고 나서 마늘, 양파 트지. 아, 그러면은 이장님은 그러셨잖아요. 감자나 옥수수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 들깨를 심고 들깨를 정식하고 그러면 들깨를 수확하고 나는 다음에는 마늘, 양파를 심을 수 있는. 그럼. 아, 그래서 3모작. 그 중간에 네네네. 중간에 야채가 들어간다니까. 지금 감자가 나가는 지금 수확을 시작했는데 다른 분들은 나는 이제 하우스에다 심고 노지에다가 심은 분들은 이달 말 6월 초 그때 감자를 수확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도 조금 들깨 파종 시기가 일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5월 말에 감자 수확을 하고 6월 25일 날 트레이에다 모종을 하고 한 달 뒤에 한다 그러면 개입이 거의 2달 60일이 비어 있어. 60일 동안 그 안에다가 뭘 심냐? 억가리, 엽채류 이런 거 심어. 그게 수확 어마어마하게 해. 그 한여름에 그때는 굉장히 사회에서 그런 거를 요구할 시기야, 그때가. 근데 그때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그때 그걸 심어서 한번 수확하고 들깨 또 정식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늘, 양파가 또 가능한 거야. 겨울 작목으로 들어가는 거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에너지 농법이라서 가능합니다. 아니야, 일반 농업도 이제 그냥 아주 막 빨리 움직여야지. 우리는 그 더울 때 그때 경운한다, 어떤 비료를 뿌린다, 뭐 이런 게 없잖아. 수확하고 바로 심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농업을 즐기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일반 관행 농업은 다시 비료 영양제를 넣어줘야 되지. 거기에 맞춰서 또 경운해야지. 이러한 절차가 있어. 근데 에너지 농법은 어떻게 한다? 무경우냐, 그냥. 그리고 영양제 줘? 없어. 그냥 토양에서 알아서 그냥 움직여주기 때문에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 지금 뭐 예전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 하늘농사라고. 예전부터. 근데 그 말뜻을 잘 모르신다고들. 하늘농사. 농사는 내가 진다가 아니야. 하늘에서 지어준다야. 근데 내가 토양을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그거는 하늘에서 어떻게 해준다 하거든. 아, 그럼 그 관점이 하늘 농사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내가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그렇지. 하늘이 아주 만들어주는 건 정확해. 맞지만, 하늘이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선물을 어떻게, 네. 내가 어떠한 거기서 활동을 했냐에 따라서 선물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들깨로 산모작을 하시려면은 토양 관리를 아니, 들깨 좀- 산모작이 아니라, 들깨 산모작 중에 산모작 들깨가 중에 들어있다는 것이지. 산모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진짜 토양을 먼저 살리는 게 가장. 아니, 다른 것도, 다른 농사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농사를 시작했다. 텃밭 농사 10평 되는 거, 아이, 이거 뭐, 그냥 뭐, 짓지 뭐, 지금 뭐, 재료 좋은 거 많고 뭐 해서 쉽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고통의 연속이지. 하늘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토양부터 만들어라. 너무 쉽잖아? 네.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쉽지 않아? 하늘의 선물을 그냥 자고나무 받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다르게 계속 선물이 들어오는데 그 농약 통지구 영양제를 내가 맞춰준다? 하늘에서 맞추게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어. 하긴 뭐 나도 한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이야기가 빠진 게 있는데 그런 질문은 없는데 들깨 씨앗은 한 번 구입을 했으면 계속 받아서 그 씨앗을 사용한다. 이렇게 퇴화가 안 돼. 그런데 잎들깨는 안 돼. 잎들깨는 유전자 조작을 한 거야. 잎들깨는 그 씨앗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실수를 하니까 연구원 여러분들 이거는 실수하면 안 돼. 알곡으로다 수확할 것 같으면은 지금 알곡 수확용으로다가 구해서 경작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걸 또 받아서 내년에 또 심으면 되는데 잎들깨는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조심들 하시라는 뜻에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엄청 중요한 얘기네요. 그게 댓글에는 없었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